안녕하세요. 날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많이 더운 날씨네요. 어, 제가 오늘은 음, 단톡방에 띄웠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건 공지사항으로 공지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서 오늘 한번 날은 덥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하다가 보면은 좀 열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제가 계속 고소를 당했으니까, 이제는 역으로 이제 고소를 진행을 좀 할 마음이 분명히 생겨서, 이제부터 어, 제가 돈이 많으면은 제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라도 이제부터는 좀 법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내용 하나를 먼저 같이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한번 같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저희 KOK 플레이 앱에 공지사항이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공지는 악의적인 시위 및 허위사실 유포 주동자들에 대한 입장문이라 해가지고 이게 누가 내놨냐면 K스테디움이라는 데서 내놨어요. 그리고 날짜는 3월 16일이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악의적인 시위 및 허위사실 유포 주동자들에 대한 입장문. 이 공지는 있잖아요. 사실은 K 스테디움이라는 거는 지금 KOK 플레이와는 별개로 놀고 있어요. 왜?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참여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KOK 플레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 어, KOK 플레이에 있는 참여자들, 회원들 또는 프론티어라고 하는 분들이 공유를 하는 어, 앱이죠. 근데 여기에 K스테디움 팀이라는 게 계속 여기에다가만 이들이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 그거 자체를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있고 어, 미디움 LTD라는 그 홍콩 업체가 또 하나 있고 메타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K스테디움 PT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체는 본래 공식적인 계약상에는 미디움이라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KOK 플레이 앱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미디움 LTD 뭐 홍콩 해놔놓고 그거를 미디움 재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이 앱의 공지사항에 KOK 재단에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거를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와서 이렇게 내용을 띄워요. 읽어볼게요. 2022년 12월부터 KOK 실천연합이라는 이름하에 악의적인 시위와 업무 방해를 자행하고 있는 단체의 주동자 두 분에 대해 이들의 실체를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에 실천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일단 거짓말 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시위 주동자 이땡땡 허땡땡 여기에서 이땡땡은 이봉우 뭐 허땡땡은 허재백이겠지요. 이야 이씨 허씨라고 한다는 거고 유튜브 영상을 저희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유튜브 안 해요. 저도 유튜브가 아니고 유튜브에 유튜브를 한다고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줌을 했는 영상을 올리니까 실은 그 내용의 터무니없음에 참담함마저 느껴 도중에 여러 번 멈췄다가 아주 힘들게 다시 재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문맥도 맞지 않고 그 주장의 근거도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그렇다고 어떠한 대안도 없는 그 누구라도 KOK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코드숨을 치고 도중에 꺼버렸을 그 영상을 저희만큼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어려움을 참고 몇 번을 반복해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부사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가 만났던 그 방 부사장이라는 사람은 매일같이 제 영상을 본다라고 했어요. 모니터링을 매일같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누가 하든 간에. 그런데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 뭐 일단 좀 더 읽어봅시다. 허위와 날조로 점철되어 논리조차 없는 영상들의 유일한 일관성이 있다면 그것은 플랫폼 가격 조정과 예치금 반환에 관한 주장이었습니다. 허위와 날조로 점철되어 논리조차 없는 영상들의 유일한 일관성이 있다면 그것은 플랫폼 가격 조정과 예치금 반환에 관한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예치금 반환이라는 용어를 써본 적도 없고요. 그죠? 제가 예치금이라고 최근 들어가지고 스테이킹에 대해 가지고 그게 뭐 채굴하는 행위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예치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와서 불과 한 몇 개월 밖에 안 됐는데 이게 3월 16일이니까 그전에는 이런 말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벌써 그리고 허위와 날조라고 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 논리가 없다 그러는데 논리가 왜 없는지 그거에 대해 갖고 나중에 법적으로 다 한번 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는 제 논리를 그대로 이 모든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는 그,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할 거예요. 예치라는 단어조차 어불성설이지만 왜 예치가 아닌지는 이거는 거꾸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해당이 되는 게 상대예요. 이 글을 쓰는 쪽이 그렇다고 봐야 돼요. 시위 주동자인 그들이 과연 얼마를 플랫폼에 입금했는지 그들의 주장대로 손해를 본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단 측에 협조를 구해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여기에서 어, 얼마를 그 플랫폼에 입금했는지 입금했다라고 또 표현을 했지요. 입금을 하면은 들어가면 그거는 예치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의 뜻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작자들이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봤다라고 저는 지금 손해를 손에 쥐다라고 하지 않았고 지금 이 상태를 정상화해서 거래소 가격이 결국에는 우리의 가치, 자산의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피해액을 정상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해지를 해가지고 거래소에 가가지고 팔고 그거를 내가 현금화 해가지고 딱 짓는 이 손해는 제가 지금은 하는 것 자체가 병신이기 때문에 그 짓을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다만, 우리는 지금 현재 잠재적인 피해자로서 이 가치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예치를 해놓은 스테이킹을 한 그 개수는 결국에는 모든 게 적용이 되는 게 플랫폼 가격이라는 데에, 어,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개수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하고 그게 거래소 가격과 접목을 시켰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난 주장을 했지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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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위 주동자들의 플랫폼 입금액과 수익 현황. 이거는 분명한 개인정보를 이게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를 들어 내가 예치를 해놨는데 은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서 나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은행이 그 예치자의 정보를 들여다보고서 그 사람이 얼만큼 어떻게 예치를 했는지 뭐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거는 어느 세상에 어느 사회에 가서도 할 수 없는 분명한 범죄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법을 확실히 모르지만은 이거는 개인의 정보를 여지없이 그냥 마구제비로 이용을 한다는 그 증거를 여기에 지들이 딱 이렇게 그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집단들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돼. 이 글 자체를 올릴 수 없는 권한을 가진 것들이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 이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재단에 확인한 바, 재단이 사람이 없는데, 재단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토마스 프레이가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가서 그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듣기는 하지만은, 어, 이 내용을 꼭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재단에 확인한 바, 재단에서 어느 누가 이거를 확인해 줬는지, 그러면 그놈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범죄자라고 보죠. 허쉬의 경우, 저부터 먼저 나왔어요. 2021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0.489 이더리움을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8월 달은 제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한 50만 원을 넣었다라고 들었고 11월 2차에 제가 넣은 거는 200만 원 넣은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200만 정도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그 후 아무런 입금도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22년 2월부터 5월 즉 플랫폼 가격 조정의 안건이 논의되고 있던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출처를 알 수 없는 11,000개의 KOK를 추가 투자하였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그게 가격이 계속 그 플랫폼 가격이 따라 움직일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이면은 특히나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추가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2022년 2월부터 5월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뭐 변경되는 내용부터 그러니까 정책 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픽스가 되지 않은 상태. 4월 22일자에는 플랫폼 가격까지 조정이 된다는 내용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더 하는 거지요. 왜? 이때는 그렇게 저는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움직일 거다. 당연히 해야지요. 왜 바보같이 안 해요? 이것들이 지금 모든 일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가 그 주장을 하고 그 잘못됐음을 있는 근거 자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저기 공지사항으로 나온 거. 오입금 됐다는 사실. 뭐 기타 등등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거는 다른 데에서 받아놓은 증거 자료들이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내가 했는 이거 개인적으로 11,000개 해봐야 지금 11,000개 계산 두드려 볼게요. 이런 멍청한 것들이 11,000개 곱하기 0.0089 지금 97달러예요. 97달러예요. 97달러. 그 당시 어떤 선별 기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허씨는 전 이사장의 TF에 참여해 가격 조정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고 있었고
잠깐만요. 여기에서 말을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그 당시 어떤 선별기 그 당시가 도대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2월부터 5월 이때는 제가 최영기 이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볼 어떠한 이유도 없었고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새로운 참여자들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공부했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뛰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선별 기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허 씨는 전 이사장의 TF에 참여해 가격 조정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고 있었고 여기서 잘 보세요. 전 이사장님의 TF 이렇게 전 이사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선별 기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허 씨는 전 이사장님의 TF에 참여해 가격 조정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을 겁니다. 이때가 TF가 제 기억으로는 10월 초에 한 번의 미팅을 했고 그 전에 9월 말 정도 돼 가지고 TF를 공개적으로 선출을 했죠. 거기 3명이 있었고 거기에 실제로 제가 제안서 올라온 거를 다 봤기 때문에 그 나머지 두 사람은 왜 뽑혔는지들 사실은 저는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TF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많고 예를 들어 TF에 100명이 있고 TF에 50명이 있고 TF에 1명이 있어도 이거는 TF의 말 그대로 태스크포스 팀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잘 정리가 되냐 못 되냐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 자체가 공지에도 나왔다시피 최 이사장이 25개를 받았는데 락을 걸무로 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저를 이 최 이사장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보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호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들의 나쁜 범죄 행위를 지금 제가 계속해서, 법적으로도 대응을 하고 그 증거 자료들을 제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또한 그는 KOK 플레이 앱을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주장하니, 저 할 줄 알아요. 언제 못한다라고. 내가 이거를 다 소개한 사람들 내가 해주고 했는데 왜 내가 KOK 플레이 앱을 사용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사실 자체도 완전히 거짓말이지요. 2022년 4월부터 무려 110차례에 걸쳐 6,814 KOK를 출금했답니다. 왜? 이게 제가 그 당시에 따져보세요. 한 7만 불, 8만 불 정도 되는 거에서 이, 재스테이킹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월달, 4월달 여러분들도 다 매일같이 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110차례라고 하면은 120차례가 4개월 정도 되지요. 이게 제가 재스테이킹 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저도 찾아 쓴 게 있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3월, 4월 이때쯤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대부분의 이 110차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재스태킹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거를 가지고서 내가 출금을 하든 뭘 하든 뭔 상관이냐는 거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에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현재도 채굴 중이며 다른 분들의 K스테디움 자산 이전을 반대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K스테디움으로 일부를 이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순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풀로 100개를 빼가지고 브릿지 이용을 해가지고 이더리움
그 수수료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한 번은 좀 실패를 해가지고 두 번째 하면서 들어갔는 게 실제로 42개인가를 제가 커뮤니티 풀로 옮겼어요. 연습할 때. 그것도 전체가 구미의 어느 한 센터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할 때 저도 연습 삼아 했는 거를 얘는 정말 막 완전히 거짓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채굴 중이며 다른 분들의 K스테디움 자산 이전을 반대하면서도 K스테디움 자산 이전이 아니에요. 커뮤니티 풀로 자산 이전이에요. 자산이 K스테디움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거는 커뮤니티 풀이라는 그 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작 본인은 K스테디움으로 일부를 이전하여 100개 했어요. 일부 맞아요. 일부 맞는데 이거 가지고 수익 창출하는 모순적인 형태라고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태를 보이고 있대요. 이해되세요? 100개, 42개 해가지고 얼만큼의 이익을 창출을 하고 있는 저는 요즘 그거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몇 개가 지금까지 모여 있는지도 몰라요. 결국 그의 주장은 현재 11,000개 입금, 11,000개를 입금하였으나 플랫폼 가격을 거래소 가격으로 조정하여 110만 개 KOK를 본인에게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은 있잖아요. 그 유땡땡이라고 비대위에 그 뭐 박사라고 뭐 뒷단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대위라는 데에서 저를 쫓아내고 협의방을 하루아침에 단 하루 만에 바꿔가지고 비대방으로 바꾸고 발기인대회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꾸고 오후 돼 가지고는 저를 쫓아냈어요. 거기에 주동을 한 그 개 같은 자식이 누구나 하면은 유땡땡이부터 해가지고 권멋대기하고 뭐 그런 것들이 여기 이 땡땡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이 시위를 할 적에 이 그 플랜카드나 이런 시위를 하는 데에 들고 있던 피켓에 무슨 내용을 써놨냐면 플랫폼 가격과 이 거래소 가격을 같이 하라는 쪽으로 주장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하여 엄청나게 이거는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에는 절대 반대하고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모두를 죽이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또 짓거렸어요. 여기서 또. 이게 지들의 수준이에요. 아는 것도 저보고 자꾸 아는 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가 이 뭐 메인넷을 개발하는 업체가 뭐 세상에서 블록체인 기술에서 최고봉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호도를 하는 내용. 정말 이거는 정말 허위 사실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 블록체인 사업이 특히나 우리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이야기했고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접목이 돼 가지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메인넷이 속도가 빠르다고 해 가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탈중앙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고 해야지만이 거기에 메인넷에 들어오는데 몇 개가 들어왔느냐고요 지금 페이스티디움이라는데 지들이 만들어 놓는 지들이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말 같지 않은 그런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했다가 아니고 범용적인 그 소스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픽 작업 정도만 한 거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인데 그런 거 몇 개 들어온 거 말고는 뒤에 뭐가 있냐 이 이야기죠. 이 시대의 경우 더 황당해요. 이 사람 거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어, 모르겠어요. 뭐, 그 사람 거는 그 사람대로 그냥 이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우리는 여기에 하지만 수익을 낸 후에 마치 피해자처럼 가장하여 동료 프론트들을 선동하여 악의적 시위를 자행하며 운영사와 관계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는 전부 다가 이 땡땡 씨가 매일같이 현재 거기서 하다가 지금은 뭐 그것도 그냥 관두는 상태예요. 그 방 자체가 지금 전혀 뭐 글도 거의 올라오지 않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 그쪽은 뭐 자기가 그 방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뭔가 알아서 잘하겠죠. 그 다음에 시위 주동자들의 개혁 재단 임원 자리 요구에 대해 이거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스터키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명과 설명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마스터키를 재단에 넘기라는 주장에 대해 언급하는 저희도 이 입장문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고통에 가까운 지겨움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스터키에 대해서 정말 이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문가로부터 이 마스터키에 대한 내용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요거는 차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저는 마스터키를 옮기라 막 주구장창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마스터키에 대해 가지고 재단이 마스터키를 못 받아가고 있어도 재단이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거를 실행을 하는 뭐 용역사, 운영사라고 지들 이야기하니까 운영사가 그거를 어 저기 정책은 재단에서 결정을 하고 해서 니들 운영사니까 정책이 결정됐으니까 실행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는 게, 하면 되는 건데, 마스터키가 어디에 있던, 누가 이거를, 그 마스터키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쓸 줄은 몰랐는데, 불법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마스터키가 어디에 있던, 플랫폼 가격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책이 결정이 돼가 그 재단에서 운영사한테 하라라고 지시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저는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마스터키를 재단에 넘기라고 계속 주장했다는 식으로 여기에 글을 써놨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도 고통에 가까운 지겨움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메스트키에 대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말 지겨움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내가 주장을 했다는 건데 그런 내용 찾아오라 이거예요.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지. 시위 주동자들은 메스트키를 재단에 넘기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어, 이 땡땡이 하고 뭐 그쪽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하고 뭐 그다지 상관이 없는 거고. 제가 이 시위를 한데 거기에 여자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거기에, 아, 그 피켓 내용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고집불통이라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시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시위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그,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위 주동한 거는 딱 한 번 부산시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결국에는 5분, 10분 정도 뭐 나머지 내용들 다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위를 하는데 2030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가 정말 익스큐즈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관두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봉우나 이 땡땡이나 이쪽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마지막에 구호라도 한번 외치고 가자. 50명, 60명이 되니까. 그래서 했던 거지. 시위 자체를 제가 그렇게 당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 구미에서 올라가신 분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안 올라가면은, 시위를, 단체를, 매일 하는 거 말고, 한번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구미에서 올라가는 분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모이는 게, 이, 동기 유발, 이 참여율, 이런 것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도 갔고, 그리고 아주 정말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한테 그 아들뻘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쌍욕을 하고 그래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제가 스피치 형태로만 주로 했지. 제가 구호를 외치고 그런 경우도 없었어요. 거의. 제가 제 기억으로는 구호를 했은 적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시위 주정자들은 마스터키를 재단에 넘기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단 새 이사장 취임 후에도 마스키를 전 이사장에게 넘기라고 주장합니다. 허 씨는 왜 이렇게 강한 주장을 할까요? 제가 한 적 없다고 이야기했죠. 찾아가고 오라 이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마스터키를 옮겨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는 했지요. 그런데 재단 이사장이 이렇게 새 이사장 취임 후에 마스터키를 이사장한테 넘기라고 주장한 적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저를 가지고서 전부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 씨는 최영규 박사님의 이사장 취임 당시에는 계약서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 없이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이유와 이게 문장 자체를 이상하게 썼어요. 수단으로 재단 TF에 합류하여 활동하며 마스터키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이 마스터키를 넘기라고 주장하다가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니 토마스 프레이 박사님은 재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이유로 재단과 계약이 없을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최영기 이사장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전 이사장이라고 분명히 이네들이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최영기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는 4월 15일인가? 하여튼 간에 2022년 4월 달이에요. 나는 이 사람한테 재단 이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 당시에 어떠한 언급을 할 필요도 없었고 할 이유도 없었어요. 희한한 걸 끌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재단 TF에 합류한 시점은 10월 달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정책 변경 예고가 나왔고 정책 변경이 완료가 됐고 하고 나서 이게 TF가 진행이 돼야 되고 이때 이 TF가 왜 또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되도 않는 것들끼리 모이는 TF가 먼저 구성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플랫폼 가격 조정은 있잖아요. 누구와 관련이 있냐? KOK 플레이에 있는 프론티어들과만 관련이 있어요. 그때 SO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가 KOK하고는 별반, 그것들이나 별반 차이 없는, 그러니까 남겨놨는 게 몇 개 남아있고, 새로 좀 사놓고 그걸 해놨다 손 치더라도, 거기가 그 TF의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다오 자체가 없는데, 걔들이 이야기하는 다오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오는 이미 그 관련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TF가 이루어졌던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10월 달이고, 이 이사장이 취임한 당시는 4월 달이에요. 4월 달에 이 사람하고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 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만나줄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이때는 계약서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서 이런 토마스 프레이가 재단 이사장으로 어, 어,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이 없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왜? 이거는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최 박사가 25억개를 가지고 있는데 25억개를 이 토마스가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최 박사는 재단의 공식적인 재단 이사장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문서를 주면은 25개를 넘겨주겠다고 하는데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맞죠? 오히려 토마스 박사님의 경우 최영교 박사님과는 달리 재단과 정식 관계로 이사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최영교 박사는 얘들이 계속해요. 재단 이사장 뭐 취임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지들도 조금 전에 전 이사장이라고 표현도 했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최영규 박사는 재단 토마스는 최 박사와 달리 재단과 정식 계약 관계로 이사장에 취임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최영규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거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해왔고 그 다음에 25억개를 왜 재단 이사장도 아닌 사람한테 들서 저한테 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재단 이사장이 또 아닌 사람한테 25개를 넘겨줬다. 이거는 배임 중에서도 엄청난 배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최 이사장이 여기 그 정식 계약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여기에 뭐 프론티어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 사람한테 25개를 넘겨줬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네들이 25개를 넘겨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이 사람들은 왜 있냐는 거죠. 뭔 근거로? 기존에 재단 임원이었던 분과는 달리 외부에서 지명하신 분, 그것도 미국 국적의 훌륭하신 인물이 계약서 없이 이사장에 취임하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웃기는 거 한번 다시 볼까요? 기존에 재단 임원이었던 분과는 달리 외부에서 저명하신 분, 그것도 미국 지역의 훌륭하신 인물이 계약서 없이 이사장에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을 미국 국적의 훌륭하신 인물, 이 사람을 이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이율 배반적인 작자들이라 가지고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 국적이 뭐 그리 중요해요? 그러면은 한국 국적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거는 멍청한 놈이라고 역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 박사는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국적이 미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영주권이 아니고 시민권자예요. 계약관계를 운운하며 토마스 프레이 박사님을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KOK 플레이가 홈페이지가 KOK 플레이가 따로 있고 KOK 재단 파운데이션이라고 따로 있고 K스테디움이 따로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별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토마스 프레이 박사라는 사람이 재단 이사장이라면 재단 이사장이 이 모든 여기 KOK 플레이 앱에서 나오는 모든 공지는 KOK 파운데이션 이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모든 게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K스테디움 뭐 팀 뭐 이게 뭐 하는 저거 집단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보예요? 바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전히 이 전체적인 절차에서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말들을 계속 뱉는 거예요. 그 말대로라면 그가 인정하는 이사장은 누구란 말이며 어떤 근거로 이사장이며 이사장 취임의 허무의 인정이라는 요건이 필수 불가결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어, 제가 인정을 해야지만이 재단 이사장이 인정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그 허무의 인정이라는 요건이 필수 불가결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했는데
왜 제 의견 정도를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어? 이렇게까지 그, 이 공지사항에 내용을 띄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정말 대단한가 봐요. 저는 좀 이따가 난주 가면은 뭐 다른 말도 나와요. 뭐 저보고 전문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사사건건 잘못된 사고로 방해를 하는 것일까요? 사사건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들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다음에 뭐 트집 잡는 내용이 트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공개적으로 이미 나왔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터집 잡는 내용이 제 발등 찍는 격인 계약서라는 점도 우습기만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훌륭하신 분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오셨으니 모두 희망을 품고 그분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상화입니다. 제가 미국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그래도 지식이 있고 지각이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거기에 인지도가 있느냐. 그런데 몇몇 미국에 계시는 교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듣보잡이래요. 듣도 보도 못한 뭐 그런 인물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블록체인 매거진에 한번 나오고 뭐 미래학자,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자 뭐 다 좋죠. 그런데 그게 정말 훌륭한 우리한테 필요한 정말 이 플랫폼 사업을 하는 블록체인이 이미 특별하게 기술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플랫폼 사업을 하는 플랫폼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우리한테는 사업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지 이게 인지도에 따라 가지고 재단 이사장의 인지도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이 커진다 적어진다 잘 돼간다 못 돼간다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저들은 제 수준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저들이 제 수준을 생각하는 만큼 그 이하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뭐 기술이 어마어마해 가지고 뭐 이게 사업이 번창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확장성이라는 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기술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투명성, 그 다음에 탈중앙성 상관이 있나요? 신뢰 관련이 있나요? 없어요. 멍청해 보이죠. 그러나 허씨는 TF 참여 이후 무슨 이유인지 운영사인 미디움을 허위 사실로 공격하면서 아직도 마스터키를 전 이사장께 넘기라고 주장하십니다. 여기서 미디움을 왜 또 다시 끌고 들어왔는지 이게 2023년 3월 18일인가 16일인가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미 이 회사는 어, 그 계약이 만료가 되고 어, 제2의 그러니까 이제 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미디움 K 스테디움 PT하고 계약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K 스테디움 PT라는 게 그 당시에 재단 이사장으로 있었던 최 이사장과 계약 관계가 있었느냐 제가 최 이사장한테 물어본 걸로는 답변을 확실하게 들은 게 그거예요. 어떠한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4월 달에 했어요. 4월 달에 재단 이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재단 이사장으로 변경이 되는 게 3월 8일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여기에 또 뚫쑥 또 튀어나오고 마스터키를 전 이사장에 넘기라고 뭐 하십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마스터키를 이 회사에 어떻게 옮기라고 이야기 제가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안 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뭐, 제시를 하면은 그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제시를 해달라 이거예요. 허씨가 전 이사장님의 계약된 내용을
직접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이사장 자체가 어떤 계약서도 여기로부터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미디움 LTD, 미디움 메타M,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PT 여기는 나머지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멤버들이 있었는지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고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달러만 주면은 1달러짜리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개인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근데 어젠가 제가 또 설명을 들은 그 전에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미디움 LTD 홍콩이라는 데가 이게 미디움 재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제가 보여드렸지요. 그 다음에 메타M으로 변경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KCDM PT가 이 그 6월 말부로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재단과의 계약을 하고 이 K스테디움 PT라는 데가 미디움과 같은 기술이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한 달을 거치는 그 정도의 회사예요. 그래 나는 이런 거 하고는 제가 뭐 말도 쓰기 싫어요. 다만 여기에 늘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지요. 다에 해당이 되는 인물. 스스로의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그 자가 누군지를 아시라 이거죠. 허씨가 전 이사장님의 했고 지금도 허씨는 재단 운영사 프론티어 SO 등 전부를 부정하고 안티그룹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사장을 부정하고 전 이사장에게 마스터키를 넘기라고 주장하십니다. 여기에서 안티그룹이라고 여기에서 우리를 적시를 했어요. 제가 그 안티그룹의 리더라고 적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지 한번 들어보겠어요.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주장은 결국 그의 헛된 목표라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는 계약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가 원하는 이가 재단 이사장이기를 바라고 그것을 시위로 도와 미디움과 K스테디움을 무너뜨리는 것에 힘을 실은 후 KOK 재단의 임원 자리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소설을 쓰지요. 제가 일단은 재단의 임원 자리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입증을 해야 돼요. 적시를 했어요. 이것도. 그가 계약서 운운하며 새 이사장 취임 사실의 트집을 잡고 전 이사장을 무조건 옹호하는 이유는 그가 재단을 차지하거나 최소한 재단의 일부가 되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저 엄청나게 저를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지금 이제 표현을 해줬어요. 예, 대꾸의 가치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어, 그 이유를 저한테 그 법정에서 이것도 완전하게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돼요.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것도 저는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그 다음에 업무방해, 그 다음 모욕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를 고소를 했으니까 이제 조금 기다려보면 되겠지요. 허 씨가 TF 당시 재단의 어드바이저 자리를 요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드바이저 자리를 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드바이저 자리가 요구를 한다고 그냥 해줍니까? 그리고 제가 어드바이저 자리를 요구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추가로 해줘야지요. 저는 그 무임금으로 저는 어드바이저 자리를 그
어드바이저 자리를 해준다 그러면은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임금을 받지 않는 무임금 어드바이저, 그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왜? 지금까지 하는 짓들이 전부 다가 엄청나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일들이고, 그 어드바이저들이 4명이 도대체 뭐를 했는지, 여기에 이 내용을 작성한 이 작자, 그 다음에 미디움 입장문이라는 거를 저거 내는 내용에 보시면은 이 어드바이저들이 이율 배반적인 행위를 해서 계약 파기를 하려고 진행 중이었다라고 그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작자가 거기에 재단의 역할을 하고 했을 때 어드바이저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이냐? 너 어드바이저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돼요. 영어로 어드바이저들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해준 사람이 윌이라는 사람, 사무총장, 그 사람이 뭐 어느 정도 해줬겠지요. 트랜슬레이트를. 그러니까 수준도 안 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수준 자꾸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뭐 제 수준이나 그 수준이나 뭐 별반 차이 있겠어요. 뭐 저는 지금 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좀 뭐 그 좀 소위 말해서 좀 역겹지요. 사실을 듣고 놀라움과 동시에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뭐 해달라고 해주나? 뭐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허씨가 케이스테디움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거는 제가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이런 쪽의 전문가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 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이거,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이프레츠 뭐, 그러면서 뭐, 하여튼 간에, 기술적인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풀로드를 언제 한번 걸어봤냐 이거예요. 15,000 TPS를 달성이 되는지 15,000개를 물려가지고 초당 한 1초에 15,000개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진행을 해봤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또 로드가, 그러니까 뭐 15,000개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00만 개가 100만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게 부하가 걸려가지고 떨어지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지요. 요거 자체가 아니고 실제로 그 트랜잭션이 일어나가지고 상대방한테 모든 것들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거를 알 수 있냐 이거죠. 해봤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적시를 했어요. 전문가라고 한 내용을 저한테 반드시 저거 뭐고 수사기관에 법정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한번 보자고요. 내가 되게 순수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제는 나도 이만큼 이제 계속해서 저걸 받았으니까, 고소장을 받았으니까 저도 이제 보내줘야지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좀 이게 좀 빠졌는 것 같은데, 뭐뭐를 읽어봤냐는 질문에도, 이거 백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백서 읽어봤지요. 토큰 이코노미는커녕 전문가라는 분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차이, 그 다음에 토큰과 코인의 차이도 모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저를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이거는 모독죄지요. 모독죄. 이거 내가 모르는지 아는지를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 확실하게
이런 말을 정확하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적시를 했으니까 또 저한테 그 수사기관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거고, 하물며 메인넷의 구조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허쉬와 대화와 논쟁은 고사하고 2시간여를 교육에 가깝게 허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또 엉뚜당도 않게 이런 내용을 썼잖아요. 이게 언제 어떤 시간에 나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미팅을 가졌는지를 이야기를, 그거 자체를 빼먹고 뭐 덩을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내용을 듣고 하는 모든 분들을 병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딱 해놔놓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송땡땡이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나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송땡땡이가 그 정땡땡이하고 어, 그 나눴던 대화 녹취 내용을 가지고서 결국에 제가 송땡땡이한테 이 김땡땡이를 한번 만나게 주선을 해라 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날 2시간을 그러니까 총 4시간을 했어요. 2시간은 여기에 지금 2시간여를 교육에 가깝게 허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담배 피우러 나갔던 시간이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였고, 근데 지가 내를 교육을 했다고요? 뭐 어떻게, 뭘로 증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 여기에서는 교육을 한 게 아니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2시간 정도는 또 얘가 우리의 그때 이 땡땡이하고 저하고 같이 갔어요. 거기에서 우리도 모르게 영상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영상하고 음성 다 들어가는 녹화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거를 나중에 알고서 제가 녹화하느냐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하고 있대요. 왜 하느냐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디에도 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본을 저한테도 거의 저희한테도 보내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보내주지도 않고 좀 이따 보면은 이런 내용을 네, 요 녹화 이야기 나오네요. 좀 더 일단 볼게요. 허씨와 동행한 이 씨도 허씨의 무시한 모습에 여기 도대체 왜 온 거냐며 화를 내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참, 가짜는 소리 하고 있어요. 뭐나 하면은, 어, 제가 모든 내용의 대화의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서 제가 대화 상대로 한다라고 하고 이 씨는 참석을 했지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플랫폼 가격인가 뭐 하여튼간에 뭐 때문에 언쟁이 이 씨하고 김 씨 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번 고집을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한 그냥 뭐 계속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언성도 올리고 지들끼리 했던 거지 저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영상 녹화본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뭐고 녹화했는 그 분량을 풀 버전을 가져오면은 그것도 확인이 될 거라고요. 근데 저의 무시한 모습에 뭐 왜 온 거냐 화를 냈던 모습이 생생하다 그러는데 이거 저는 확실한 거짓말이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상을 여기에 보면은 녹화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보면 돼요.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할지 아득했던 감각도 생생합니다. 아득했던 뭐 감각? 아니 뭐 이런 표현이 있나? 그 회의 영상은 전부 녹화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유튜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면은 저는 요거에 대해 가지고 또 한번 저는 지금 이 영상에도 이야기했고 그 내용에도
그 영상 공개에 대한 부분에 동의도 없었고 어떤 것도 없었으니까 하라 이거예요. 하고 나면은 나는 그게 저기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 갈 거예요. 이 내용은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냐? 일단은 경찰한테. 나도 지금 다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내용을 쥐가 내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지요. 그리고 나도 녹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 지도 녹취를 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녹취가 서로가 되고 있는 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에 제가 진행을 할 때 법에 그 저기 그런 내용의 언급도 서로 나눈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저기 법적인 자료로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하려고 그래요. 또한 일부 프론티어 분들도 개인적 소를 제기해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대부분의 이제 그 계속 읽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선량한 프론티어 분들께 추가로 돈을 모아서 변호사에게 주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벌써 진행 중인 사건과 다른 내용이 내용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배임 행령이에요. 다른 쪽은 사기, 유사수신, 뭐 폰지, 뭐 그런 것들을 그러는데 뭐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거 벌써 우리가 그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 당한 쪽에서는 분명히 그 내용을 받았을 건데 모르는 척 한 건지 뭐 희한하지요. 차라리 기존에 소를 진행했던 로펌에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비용도 들지 않고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뭐 저기 너무 왜 생각해 주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저쪽에서 하는 거는 저는 요놈은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프론티어들의 돈을 모으시는지요. 변호사가 혹시 지인이신지요? 하여튼 간에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전체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90만 명, 100만 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공지사항 내용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저를 지금 완전히 호도하는 내용이죠. 소송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입니다. 시위 주동자들이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선량한 프론티어들에게 추가 모금을 하고 있지만 뭔 말이야.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시위 주동자들이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며 선량한 프론티어들에게 추가 모금을 하고 있지만, 뭐, 그러니까 결국에 시위는 시위고 소송은 소송이지, 시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시위 비용 명목의 모금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위 모금, 그 당시에 뭐 시위를 한다 그러면 몇몇이 저기 몇 분이 이렇게 뭐 모금을 해줬는데 이쪽 시위하는 쪽에서 뭐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아, 차라리 증거가 더 많이 있으시다면 새로 시작하기 위해 선량한 프론티어들에게 자금을 내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강요한 적은 없지요. 강요라는 용어 또 썼어요. 기존에 진행 중인 법무법인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왜? 이거는 제가 별로 어, 인원들이 여기 울산경찰청에 진행한 거에는 좀 자유로울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배임 행령이 왜 그러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놈들이 되게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좋은 방법을 이야기를,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는 그쪽에 가지고는 이것들을 법적으로, 어,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렇게 도움을 주고 뭐 받고 뭐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혹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신 이씨께서 솔선수범해 전부 지불하시는 방법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 사람 거는 오래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익을 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 때문에 돈도 뭐 좀 날렸잖아요. 법정 모금을. 그들 목적은 플랫폼 정상화라고 합니다. 50명 남짓의 시위 참여자들이 100만 프론티어들을 대변하듯 행동하고 주장하는 것 무시하면 돼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쥐들이 왜 100만을 거론하면서 50명이 뭔 저기 울산바이에 뭐 메추리 알 정도 가지고 때리는 싸우는 격인데 0.0001%의 행동을 우리는 정상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뭔 뭐 멍청한 소리를 자꾸 해서 하는지. K스타디움을 응원해 주신 프론티어들이 커뮤니티 풀에 투자하고 자산 이전한 양만 약 4억 KOK에 달합니다. 이 4억 개가 이 당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4억 개가 아니고 실제로 다 옮겨간 거는 여기 프로모션까지 합쳐가지고 6억 4,400만 개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와, 이 3월 달이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한 5억 개 이상은 안 됐을까 싶은데 저기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은 왜 프로모션을 왜 주는지 그런 거 뭐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시위 주동자 두 분의 투자 자산은 그에 비해 약 2만 KOK와 1.82대에 불과합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과 절차가 전체 프롬티어들의 투자금에도 그들이 미디움과 관계사에 끼친 손해에도 비하지 못할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얘들도 별 자산 가치 자산으로 따지면 별로 안 돼요. 자산에는 분명히 저기 대출이라든가 빚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는 자산 얼마 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시위 투쟁자 두 분에 대해 재단 제명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놔서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가지고 오고 나서 저기 제명하면 되잖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론티어 여러분들의 고통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알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만 원이든 몇십억이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명이라는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제명이라는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명을 하면은 여기에 저를 한번 까봐서 놨는데 거기에다가 한 번 더 짓밟은 그런 행위가 될 것이고 법률적으로 이거는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고 법률적 처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상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위 주동자들로 인해 절대 제명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 시위 주동자들로 인해 절대 제명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협박죄겠지요. 사법적인 결과도 지켜보시면 결국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절대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책임진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책임, 책임에 가까운 것을 그런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후원도 하시고, 근데 후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유튜브 영상으로 수익이 생긴 거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돈을 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어떠한 강요나 그 다음에 입회를 해야 되는 조건이나 어떤 것도 걸지 않았는데, 얘들은 지금 저를 그런 거 가지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서 저는 고소를 할 거예요.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프론티어가 100만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늘어요. 100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한 시위 주정자들은, 주동자들은 했으니까 저도 포함이 돼야 돼요. 수십 배에 달했는지 지들이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고 소송이라는 명분 하에 자금을 모으고 모금하고 제명, 결국 제명이라는 위기로 몰아넣고 외면할 것입니다. 제명을 여러분들한테 그 소송 비용에 소송을 하는 비용을 넣으면은 제명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거는 법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 자체를 그 지금 뭐고 요구를 했다 그랬으니까 요구를 한 그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뭐 이들이 하여튼간에 정말 그 글을만 올려주고 뭐 증거 자료를 이렇게 뭐 수시때때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프론티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결과입니다. 그곳에 모여 있다고 해서 절대 특별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과 상황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미디움과 케이스 스테디움은 절대 프론티어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아닌데, 절대 프론티어 절대 특별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과 상황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미디움과 케이스테디움은 절대 프론티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들이 뭔데 포기하고 마시고, 아니, 웃기잖아요. 그죠? 지들이 그러면 책임을 지나?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 자살을 그 두 번이나 시도하신 분들도 있고, 나머지 내용들도 보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내용 어, 또 있지만은 전부 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롭다는 말들로 뭐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김땡땡이라고 늘 언급을 해놨는 거 봐가지고는 이게 누가 지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저기 뭐 적게는 뭐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뭐 수억 원을 이렇게 넣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이루고 훗날 재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미 죽었고 앞으로도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신규 참여자가 없고 거래소에 그 매수자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뭐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다시피 오입금 이거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저희가 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 정말 정당하게 법적으로 어, 그 조사를 해서 심판을 해달라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이 내용 말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가지고서 적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고소를 하는데도 양식에 대한 부분만 좀,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어, 뭐, 변호사 없이 고발을 할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간에 좀, 이들 자체가, 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생각들 해보세요. 이 내용,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커뮤니티풀에 계시는 분이든 뭐 저를 반대를 하시는 분이든 어느 누구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냥 넘어가지. 그런데 제가 고소당한 내용에 비하면은 여기는 너무 막 확실하고 그러니까 뭐 고소를 해야지요.